183페이지 61번부터 15강 자분탐상 CBT CBT 수업을 시작하겠습니다. 183페이지 61번부터입니다. 자, 61번. 금속에 열을 가하여 액체 상태로 한 후 고속으로 급냉을 하여 원자 배열이 다결정이 생기지 않도록 원자 배열이 불규칙 상태로 된 합금은 뭐냐면 이걸 비정질 합금 또는 비결정성 합금입니다. 그러니까 쉽게 말하면 다결정질 금속이 생기지 않도록 비결정성 합금, 비정질 합금을 만드는 것을 만들 때는 이렇게 액체 상태로는 고속으로 급냉하여 만들기도 하고, 그 다음에 기체 상태에서 급냉하여 만들기도 합니다. 이것을 우리는 비정질 합금 또는 비결정성 합금이라고 합니다. 62번 이것도 몇 번이나 했습니다. 면심입방 격자에 속하는 원자 수는 4개입니다. 채심입방 격자는 몇 개가 되느냐면 2개가 됩니다. 용탕을 금속 주형에 주입한 후 응고할 때 주형면에서 중심 방향으로 성장하는 나란하고 가느다란 기둥 모양의 결정을 우리는 뭐라고 하냐, 기둥주자입니다. 그래서 주상결정이라고 합니다. 63번 가공 온도에 따라서 크게 열간 가공, 냉간 가공으로 나눌 수 있습니다. 열간 가공의 특징을 설명한 것 중 옳은 것은 이렇게 됩니다. 열간 가공은 제결적 온도보다 높은 온도에서 가공을 하기 때문에 작은 힘으로도 큰 변형을 가할 수 있습니다. 그런 편에 비하면 나머지는 냉간 가공입니다. 냉간 상태, 제결적 온도보다 낮은 온도에서 가공을 하기 때문에 가공 경화 또는 이걸 변형 경화라고 합니다. 변형 경화 현상이 생길 수 있고요. 이게 아주 온도가 높지 않은 상태에서 롤로 밀어버리기 때문에 제품의 표면이 미려하다, 아름답다, 열간압연보다 이런 특징이 있고요. 어떤 방향성을 가진 섬유 조직이 됩니다. 그래서 열간 가공은 이 특징이 작은 힘으로 큰 변형을 가할 수 있다는 게 이 문항에서는 특징이 되겠습니다. 자, 구상흑연 주철은 지식이라고 합니다. 흑연을 둥글게 뭉쳤는데요. 이 구상화 풀림을 합니다. 그래서 이거는 뭐냐 하면은 접종제도 쓰지만 구상화 풀림 열처리를 하기 때문에 그 순철 조직도 있고 연한 조직이 됩니다. 주철 중에서도. 그럼 이거는 GCD라고 합니다. GCD. GCD를 표시한다. 우리 요거는 이제 구상흑연 주철은 GCD구나. 그래서 450은 인장 강도인데 인장 강도도 꽤 높아요. 자, 64번. 알루미늄의 SI 첨가에 계량 처리한 것은 실루민입니다. 알시나실. 본래 알루미늄 SI계인데 여기에다가 나트륨을 여기 있죠. 소량 첨가한 거예요. 그래서 점점점인데 알시나실. 나트륨이 얼마나 적게 들어가 있느냐 하면은 0.01 내지 0.1% 들어가 있습니다. 그 다음에 여기 알민이 있어요. 알민은 뭐냐면 알루미늄에다 망간 1 내지 1.5% 함유된 것이 알민입니다. 세프, 분산 강화 합금을 세프라고 하는데, 세프는 뭐냐면 신터드 알루미늄 파우더를 이렇게 합니다. 그래서 SAP인데 신터드 이게 소결이에요. 알루미늄 파우더, 알루미늄 가루를 이렇게 열을 가해가지고 덩어리를 뭉친 겁니다. 그 다음에 강도 인성유산 알드리는 알드레이라고도 하는데, 알드리는 알루미늄 마그네슘 SI입니다. 알루미늄 마그네슘 SI입니다. 알루미늄 마그네슘 SI입니다. 알루미늄 마그네슘 SI가 되겠습니다. 여기 알드리입니다. 자, 이 비철금속들은 이게 이제 이런 지금 반복되는 합금들이 많이 나오는 중요한 합금들입니다.
자, 65번에 용광 중에서 페로실리콘, 철규소입니다. 알루미늄 분말, 제일 강력한 것이 알루미늄이고 그 다음 페로실리콘입니다. 이 두 가지의 강력한 탈산제를 첨가하여 완전히 탈산한 강을 우리는 뭐라고 하냐면 킬드강. 산화물을 완전히 죽였다 해서 그래서 킬드 스틸이라고 하는데, 이걸 한자로 하면 또 뭐냐면 진정을 시킨다. 산화물이 없애버리니까 보글보글 끓질 않아요. 그래서 이걸 우리는 뭐라고 하는 진정강이라고 합니다. 이렇게 한글로 표시해 놓겠습니다. 독성이 없어. 그럼 여기 참 고가기 전에 세미킬드강은 킬드강과 밑에 있는 림드강의 중간 정도로 탈산한 거고, 림드강은 탈산 정도가 제일 낮은 겁니다. 탈산을 거의 안 하든지 아니면 페로망간이 굉장히 약합니다. 그거로 조금 탈산하든지 그렇게 합니다. 그럼 셈이라는 말은 중간이라는 뜻이거든요. 그래서 중간이 되겠습니다. 자, 그 다음에 독성이 없어 의약품, 식품 등 포장용 튜브 제조에 많이 사용되고, 탈색효과가 금속 중에 제일 우수합니다. 탈색효과가 우수하며 비중이 약 7.3인 금속은 주석입니다. 요즘은 그 석유화학 제품이 많이 나오고 웬만한 용기나 이런 다 석유화학 제품으로 만드는데, 석유화학 제품이 우리나라에 이제 석유화학 단지가 생긴 지가 제가 알기로는 한 1970년대 초반 그 정도에 아마 울산에서 제일 먼저 석유화학 단지가 생겼습니다. 그 다음에 이제 여천, 여수에도 생기고 서산에도 뭐 대산인가 거기에도 생겼습니다. 이제 우리나라에도 석유화학 단지가 많은데 웬만한 거는 튜브나 이런 거는 석유화학으로 많이 하더라고요. 제품을 많이 하고요. 그 다음 심지어 요즘 그 플라스틱이 자동차 공업용 이런 철판 대신에 엔지니어링 플라스틱도 이렇게 석유화학으로 많이 만들더라고요. 그래서 요즘은 이제 안 쓰는데, 전에는 70년대 전만 해도 약품이나 치약이나 이런 데 전부 다 이렇게 주석을 썼습니다. 근데 요즘 주석을 잘 안 쓰죠. 주석은 이제 그 대신 뭐가 되냐면 우리가 알아야 될 게 저용융점 합금입니다. 232도씨입니다. 그래서 주석을 기준으로 해가지고 주석과 합금한 그런 금속 원소들이 주석 용융온도 232도보다 낮은 온도에서 녹을 수 있는 것, 이걸 우리 저용융점 합금, 낙된 합금이라고 합니다. 자, 66번 오스테나이트 조직이며, 어쨌든 스테인리스 강에도 오스테나이트계가 있고요. 순철에도 오스테나이트계가 있습니다. 오스테나이트계는 무조건 비자성체입니다. 비자성체. 오스테나이트 조직이며 내마멸성, 내충격성이 좋고 특히 인성이 우수하여 각종 광산기계의 파쇄장치, 임펠러 플레이트와 굴착기의 재료로 쓰이는 강은 고망간강입니다. 고망간강은 오스테나이트계고요. 이걸 다른 말로는 뭐라고 하냐면은 아마 들어 몇 번 나왔을 겁니다. 고망간강은 헤드필드강이라고 합니다. 헤드필드강. 고망간강은 우리 뭐라고 하느냐면은 헤드필드강이라고 합니다. 요거 저 영어가 아니고 독일어더라고요. 헤드필드강. 자. 고망간강은 그 밑에 한번 다시 살펴보니까 망간이 11 내지 14% 정도 함유했어요. 내충격성, 내마모성이 우수합니다. 67번 금속의 상태도상에 존재하는 결정구조가 아닌 것은, 금속에서는 제일 대표적인 것이 채심입방격자 BCC, 면심입방격자 FCC, 조밀육방격자는 HCP 또는 CPH입니다. 요 세 가지가 굉장히 대표적이고, 물론 그 다음에 주석, 요 위에 나온 주석 있죠. 주석 요거하고 인디움은 뭐냐면 정방격자라고 합니다. 주석 인디움은 정방격자라고 합니다. 유일하게 주석과 인디움은 뭐냐면은 정방격자가 되겠습니다. 정방격자입니다. 자, 상대 입방격자라는 건 없습니다. 자, 68번으로 넘어가겠습니다. 184페이지 68번입니다.
이거 이제 자주 나왔습니다. 길이가 변하지 않는 불변강으로 최초에 만든 겁니다. 줄자라든지 표준자 재료로 쓰이는 것은 인바입니다. 왜 이거 이제 그 사람들이 줄였냐면은 invariable steel입니다. 강한 온도에 따라서 막 길이가 변하거든요. 근데 요 합금을 하니까 잘 안 변하더라고요. 그래서 안 변한다는 풀자를 in을 썼어요. invariable steel을 만들었는데 길잖아요. 그래서 잘라서 인바라고 했습니다. 이거는 뭐냐면은 여기에 나왔죠. 철 니켈 합금입니다. 인바는 가장 기본적인 게 뭐냐면 철 니켈 합금입니다. 인바는 가장 기본적인 것이 철 니켈 합금입니다. 철 니켈계입니다. 그 다음에 69번 유도로 큐폴라 등에서 레이더에 출탕한 용탕을 레이더에 마그네슘, 세리움, 칼슘을 첨가하여 주조한 요걸 접종제라고 합니다. 마그네슘, 칼슘, 세리움 있죠. 이것을 우리는 뭐라고 하느냐 하면은 접종제라고 합니다. 접종제라고 합니다. 요 세 가지를 우리는 접종제라고 하는데 구상흑연 주철입니다. 주철이 마치 강과 같은 우수한 성질을 가집니다. 접종제입니다. 이게 마그네슘, 세리움, 칼슘이네요. 접종제. 접중제라고 하나? 죄송합니다. 접종제라고 합니다. 자, 요것도 마그네슘, 칼슘, 세리움, 요것이 이런 세리움 앞에는 요 접종제입니다. 이 주철 조직을 우리는 구상 흑연 주철이라고 합니다. 그래서 우리 광석을 넣어가지고 쇳물을 녹이는 것은 용광로라고 하는데 이게 이제 주물을 만들기 위해서 쇠조화 같은 것을 녹이는 것을 우리는 뭐라고 하냐 큐폴라라고 많이 합니다. 자, 구상흑연 주철 한번 봅시다. GDC라고 하기도 하고 덕타일 캐스트 아이언이라고 합니다. 또는 노듈러 그래파이트 캐스트 아이언 혹은 스페로이드 그래파이트 캐스트 아이언이라고 합니다. 주조하여서 흑연이 구상으로 된 주철입니다. 주조할 때 용탕에 마그네슘, 세리움, 칼슘을 접종제로 첨가하여서 흑연을 구상하여 보통 주철에 비하여 강력하고 점성이 강한 주철이 됩니다. 70번에 대표적인 알루미늄 Y 합금은 어느 합금에 속하는가? 내열 합금입니다. 자동차 피스톤용 내열 합금이 많이 있습니다. 내열 알루미늄 합금입니다. 그래서 저는 Y 합금을 이렇게 외운다고 그랬죠. 알구니마 Y 그렇게 외웠습니다. 여러분도 한번 참고로 해주세요. 알구니마 Y. 그 다음에 또 라우탈이 있습니다. 이것도 내일 합금인데 알구시라 로엑스라는 세 가지가 있습니다. 알리마식으로 요 세 가지가 내열 알루미늄 합금입니다. 요거는 한번 제가 그렇게 힌트로 만들어 외우니까 안 까먹더라고요. 여러분 앞에서도 그걸 몇 번 제가 여러분 소개를 했습니다. 자, 71번 가로축은 FEC의 이온합금 조성, 그러니까 주로 이제 철하고 Fe3C 또는 철하고 C의 합금 조성입니다. 세로축은 위로 올라가는 것은 온도로 결정하는 각 조성의 비율에 따라 나타나는 변태점을 연계하여 만든 선도가 평형 상태도입니다. 여기에서 마우르 조직도라는 것은 주철에서 탄소와 규소의 함량에 따른 변화 관계를 조직도로 만든 것을 우리는 뭐라고 하냐면은 마우르 조직도라고 합니다. 마우르 조직도라고 합니다. 자, 그 다음에 72번 A3 또는 ACM 변태점 이상 A3는 아공석강입니다. ACM은 과공석강입니다. 그래서 A3 또는 ACM 변태점 이상 30 내지 50도씨 온도 범위는 오스테나이트 구역입니다. 일정 시간 가열해서 미시하고 균일한 오스테나이트를 만든 후에 공기 중에서 천천히 냉각합니다. 공기 중 선행하여 여기에 뭐가 키포인트가 되냐? 표준화된 조직을 얻는 열처리라고 해서 표준화된, 그래서
이걸 영어로는 normalizing이라고 합니다. normalizing이라고 하고 우리말에서는 불림이라고 했습니다. 천천히 여러 가지 능력. 우리 왜 잡곡밥을 말이죠. 잡곡밥을 솥에 앉혀서 밥을 만들 때는 콩이나 이런 거는 오랫동안 불렸다가 합니다. 마찬가지로 이것도 이제 조직을 오스테나이트 구역 열 상태, 액체 상태로 푹 두었다가 천천히 공기 중에서 냉각합니다. 그래서 영어로는 normalizing, 우리말로는 불림, 그 다음에 일본 사람들 뭐라고 했냐면 소준이라고 했습니다. 소준. 소는 열 처리할 때 소자입니다. 열을 가고 준은 표준할 때 준자입니다. 그래서 이게 소준이라고 그렇게 일본 사람들이 읽습니다. 대표적인 항원 열 처리 오스템플링은 뭐가 됐냐? 베이나이트 조직이 됩니다. 이 베이나이트 조직이 담금질 대표적인 조직인 마텐자이트보다는 경도 강도가 좀 떨어지지만 그래도 강인성이나 질긴 성질이 강하기 때문에 이게 많이 쓰입니다. 자, 73번 재료의 안전하중의 이 무슨 말이냐면 서울 성수대교다. 옛날에 한번 무너진 적이 있어요. 서울 성수대교에 그거 보면 다리 입구에 가면 최대하중 10톤이라고 해놨습니다. 그 말은 만 10톤이라고 하면 그 다리에 10톤 이상은 못 다닌다는 거예요. 근데 그거보다 작은 5톤 승용차가 지나가는데 이게 굉장히 많이 지나가면 피로해지겠죠. 파괴가 일어날 수 있습니다. 그걸 뭐냐면 자 우리가 재료의 안전하중 10톤인데 5톤이 다니니까 안전하잖아요. 안전하중이잖아요. 안전하중의 작은 힘이라도 계속 반복하여 작용했을 때 파괴를 일으키는 시험을 우리는 피로 시험이라고 합니다. 얼마만큼 반복을 많이 할 때 파괴가 되느냐 그걸 지금 검사하는 거예요. 경도가 매우 높은 고탄소광 재료를 연화할 때 어떤 공정을 적용해야 하느냐면 탄소가 매우 높은 데는 시멘타이트가 많은데 이 시멘타이트, 망상 시멘타이트를 끊어가지고 구상화해 줘야 됩니다. 망상 시멘타이트 조직을 구상화해 줘야 된다. 다른 것은 말이 안 됩니다. 기계 가공으로 조직 변화 안 되고요. 탄화물 흑연화로 연성 증가 이것도 말이 안 됩니다. 탄화물 흑연화로 연성 증가다. 구상화한 것을 편상으로 변한다. 이건 더 말이 안 되겠지요. 자, 경도 매우 높은 고탄소광을 공구광에 사용하는 목적으로 적합한 것은 공구광에는 무조건 경도가 필요해야 됩니다. 또한 이게 이제 고속도 공구광 같은 거는 고온경도까지도 필요로 해야 됩니다. 자, 여기서 마치고 또 74번으로 가봅시다. 185페이지 74번. 절삭성이 우수한 쾌사광동은 스크류, 시계 톱니 등으로 사용됩니다. 시계 톱니나 스크류 같은 좁거든 작거든요. 그게 잘 끊어져야만 그게 그 경계가 매끈하게 됩니다. 그럴 때는 쾌사광동을 쓰는데 그 가장 쾌사광동의 대표적인 것이 뭐냐면 납황동입니다. 그 다음에는 우리 뭐도 쓸 수 있는 황을 넣어서도 쓸 수 있습니다. 그러나 대표적인 게 납황동입니다. 자, 그럼 그 밑에 이 황동들에 대한 또 세부적인 설명이 있죠. 납황동을요, 여기에 연이 있죠. 연이 또 납입니다. 그래서 납황동을 이제 보기에 납황동이라 하고 연황동이라 하면 요즘 여러분 세대는 그 한글이나 영어를 하는 세대잖아요. 그죠? 그럼 이게 갑자기 멘붕이 올 수도 있어요. 그래서 납은 한자로 연이라고 합니다. 연황동. 납청간 황동으로 잘 깎여 세금질에 좋은 프리 커팅 브레스. 이게 프리 커팅 브레스가 쾌사광동입니다. 잘 잘리도록. 납을 강에 첨가한 쾌사강은 강에 첨가했다면 납황동이 아니고 쾌사강이 됩니다. 쾌삭성유산 합금이 됩니다. 자, 그 다음에 모넬 메탈 이거 상당히 중요한데요. 니켈 구리를 주체로 한 합금입니다. 니켈 구리를 주체로 한 합금입니다.
단조용. 그런데 이 모넬 메탈을 더 개량한 게 있습니다. 단조용 개량화 K모넬이라는 건데, 이거는 단조도 할 수 있도록 개량한 거. K모넬은 알루미늄 티탄 첨가했어요. SH모넬, 이거는 규소를 첨가했어요. 규소를 첨가했다는 건 우리 딱 보면은 주조성이나 이런 게 좋겠죠. R모넬은 황을 첨가했어요. 황을. 각종 합금이 있고 내식성이 풍부하여 정밀 기계 부품, 전자관 재료, 화학장치 등의 판선, 봉, 관, 주물 형태로 사용됩니다. 우리 앞부분에서도 이야기했지만 황이 들어가면 있잖아요. 여기에 나오는 절삭성, 그러니까 쾌삭성이 좋습니다. 어디 전자관재료, 요게 어쨌든 황이 들어가면은 이게 쾌삭성이 좋습니다. 잘 잘라집니다. 황도 납황동과 마찬가지로. 니켈로이, 고투자율 합금의 일종으로 투자율이 크고 포화작이 비저항 크기 때문에 통신용 소형 변압기, 그 다음에 여파기, 웨이브 필터, 증폭기, 앰플리파이어, 회로 여닫는 장치, 계정기, 이걸 릴레이라고 합니다. 철심 등의 철심 재료, 해저 전화 전신 선을 쭉 이제 연결하는, 지탱하는 장하용으로도 사용됩니다. 니켈 합금입니다. 자, 요 니켈로이, 자, 요런 것들을 알아주시기 바랍니다. 여파기가 여기 한번 나왔지, 뭐냐면 여러 주파수 섞인 전파에서 특정 주파수만 분리하는 전기장치를 여파기라 한다 하는 정도만 알아주세요. 자, 그 다음에 75번. 다음의 비철금속 중 니켈 구리계의 합금에 속하지 않는 것은 니켈 구리계, 어드밴스, 이거는 동합금입니다. 그 다음에 콘스탄탄, 모넬메탈, 니켈로이가 니켈 구리 합금은 아닙니다. 자, 콘스탄탄은 니켈 구리 첨가한 합금이고, 전기 저항 열기 전력의 온도에 아주 조금 변하여 표준 전기장선 온도 측정용 열전상에 사용된다. 원래 합금 상품명이었으나 몇 가지에서 콘스탄탄이 가장 대표적입니다. 콘스탄탄. 저 모넬 메탈도 아까 했고요. 자, 어드밴스 동합금, 니켈로이, 이거는 니켈 합금입니다. 구리가 들어간 것이 아닙니다. 자, 그 다음에 여기 있는 내용들은 윗부분에도 있습니다. 그 설명을 여기서는 많이 안 했습니다. 자, 76번. 금속 표면에 말이죠. 스텔라이트 초경합금이 굉장히 단단한 금속입니다. 이걸 녹여가지고 거기에 뿌려가지고 달라붙게 만듭니다. 표면 경화층을 만드는 방법입니다. 이걸 hard facing, 그래서 한자로는 여기에 표면 경화라고 해놨습니다. hard facing. 여기가 그렇게 되겠습니다. 자, 나머지는 뭐 표면, 스텔라이트 초경합금이 키포인트가 됩니다. 그 다음에 가스 절단 작업에서 예열 불꽃 약할 때, 이것도 몇 번 했습니다. 예열 불꽃이 약할 때 발생하는 현상과 가장 거리가 먼 것을 내놨습니다. 절단 작업 중단되기가 쉽습니다. 항상 예열을 좀 해줘야 되는데 약하면 이런 현상이 나타납니다. 절단 속도가 늦어질 수 있습니다. 메탈 소재로 구성된 드래그가 이제 그 용접할 때 드래그가 증가합니다. 쉽게 말하면 쭉 그게 어느 부분에 용접봉을 가지고 이제 녹여서 붙이는데 처음 시작과 끝 길이가 길어진다라는 뜻입니다. 모서리가 용융되어 둥글게 된다, 이게 아닙니다. 78번. 아크 전압의 특성은 전류 밀도가 작은 범위에서는 전류가 증가하면 아크 저항 감소하므로 아크 전압이 감소하는 특성이 있습니다. 이러한 특성을 우리는 뭐라고 하냐면은 부특성이란다는 거. 요것도 이제 조금 까다롭습니다만은 요 부특성
한번 알아두세요. 좀 까다롭습니다. 자, 그 다음에 79번으로 넘어가겠습니다. 정격 2차 전류 200A, 정격 사용률. 본래는 한 40%가 기본 리어는 무슨 문제점이 35%가 되었습니다. 35% 아크 용접기로 용접할 때 150A 용접 전류를 사용하는 경우에 허용 사용률은 실제 용접 전류 제곱분의 정적 2차 전류의 제곱이 되겠습니다. 곱하기 정적 사용률인데요. 실제 용접 전류는 얼마입니까? 150A, 150의 제곱. 정적 2차 전류는 200A죠. 200의 제곱 곱하기 35%입니다. 35라고 해서 여기 35라고 하면 안 되죠. 그죠? 뭐로 해야 되겠습니까? 0.3으로 해야 되는데 여기 35가 되었습니다. 자, 35% 했으니까 관계는 없습니다만은 여기에서는 뭐로 해주는 게 좋냐면은 0. 이렇게 해주는 게 좋습니다. 자, 이렇게 고쳐주는 게 좋겠죠. 자, 그 다음에 사용률은요, 본래 아크 발생 시간 플러스 휴식 시간분의 아크 발생 시간인데, 보통 이론적으로는 아크 발생을 4분 하면은요, 휴식을 6분 해야 됩니다. 그 기계나 여러 가지 것 때문에. 그래서 40%가 되는 거예요. 근데 여기에서는 35%라니까 어떤 기계적인 그런 문제나 조금 있기 때문에 더 이제 낮아졌어요. 자, 이건 이제 허용 사용률하고는 많이 했습니다. 여러분 사용률하고. 이거는 계산으로 딱 되는 거니까 여러분이 별로 이제 뭐 혼란을 일으킬 수 없는데 조금 전에처럼 부특성이라든지 어떤 데는 계산이 이해하지 않고 몇 암페어다 몇 퍼센트다 이런 것은 여러분이 조금 헷갈릴 수 있으니까 그런 거는 그 부분에다가 표시를 해 주시면 되겠습니다. 왜냐하면 용접을 또 내가 특별히 이제 전공적으로 많이 해야 되겠다. 용접이 사실은 지금 이제 아무리 디지털 용접을 한다 하더라도 아직까지 조금은 필요로 합니다. 사람이 많이 이용해서 이제 용접을 하는데 이제 그때는 여러분이 좀 깊이 있게 공부를 해야 됩니다. 자, 80번. 자동차 내연기관, 피스톤 등에 쓰이는 알루미늄 합금의 대표적인 세 종류가 라우탈. 저는 이런 식으로 외웠습니다. 여러분에게 강요는 하지 않지만은 여러분들도 저 이런 방법을 한번 적용해 보면 안 까먹을 거예요. 알구시라. 그 다음에 Y 합금, 알구니마 Y. 그 다음에 알리마식으로 요 세 가지가 자동차 피스톤용에 쓰입니다. 라는 왜 아니냐? 알루민 마그네슘 합금입니다. 그래서 이건 요것도 또 제가 어떻게 알마하 하이드로날륨입니다. 알루민 마그네슘이 하이드로날륨이고 알마하 이 내식성이 무수합니다. 그래서 저는 요걸 오래됐습니다. 이걸 외운지 알마하 내식 이렇게 외웠습니다. 자, 용접할 때 스페트가 작아 용접 여광과 작업성 좋으나 고온 균열을 일으키기 가장 쉬운 결점이 있는 용접법은 이 4313인데 이 용접봉에 관한 것은 앞부분에서 한번 여러분에게 자세히 한번 보여준 적이 있습니다. 그 부분을 참고로 해서 스페트라는 건 막 튀는 걸 말하는데 스페트가 작아서 용접 외광과 작업성 좋으나 고온 균열을 일으키기 가장 쉬운 결점이 있는 용접봉은 이 4314입니다. 하는 것을 알아두시고 앞부분 용접 전체적으로 해놓은데 얼마 전에도 한 적이 있습니다. 그걸 여러분이 꼭 참조해서 한 번씩 복습을 해 주시기 바랍니다. 자, 산소 아세틸렌 가스 용접기로 두께 2mm인 강관을 80A로 V형 맞대기 용접하여 할 때 적절한 영광용 가스 용접봉 지름은 용접봉 지름 이거 계산은 쉽습니다. 2분의 t 플러스 1에서 t가 얼마라고 그랬습니까? 여기에 2mm라고 그랬잖아요. 2분의 플러스 1 하니까 2가 되겠습니다. 수중 깊은 곳에서 절단할 때 기포의 발생이 적고 고압에도 견디는 연료가스로
가장 적합한 것은 수중 깊은 곳에서는 이 H2 수소가스가 유용합니다. 자, 저수속의 피복아크 용접봉의 건조온도하고 건조시간으로 다음 중에서 가장 옳은 것은, 이것도 여러분 굉장히 추상적이죠. 300 내지 400도씨 1 내지 2시간이다. 자, 요거는 밑에 여기 있습니다. 그러니까 한번 보시고, 요 뒤에도 있습니다. 이거 쭉 있으니까 한번 보시고, 자, 여기에서는 지금 제가 오늘 특별히 여기에서 이번 시간 수업을 마무리를 하겠습니다. 왜냐하면 이 부분에 설명한 부분이 뒤에 막 연결이 되기 때문에 제가 여기에서 마무리를 하겠습니다. 여기에서는 뭐냐면 이제 마무리를 하겠습니다. 자, 여기서부터 다음 시간에 또 시작하겠습니다. 여러분 수고했습니다.